지금부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사업 맵 5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AB 한국위원회는 지난 2001년 먼저 유네스코 MAB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50년대 1971년에 Happy 50th anniversary of the Man in the Biosphere program. Congratulations to Man in the Biosphere Group for completing 50 years of service to integrating human and planetary well-being.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and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Korean MAP National Committee on hosting a symposium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MAP program under the theme Talking about Life of MAP. 고창이랑 순천, 신안이랑 제주도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곳을 다 가봤는데 너무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참 갈 때마다 힐링이었고 이렇게 약간 코너가 있었는데 그쪽을 돌자마자 두루미가 정말 두 마리가 딱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서로 놀랬어요. 타기가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지나가기 힘든 부분도 많고 운동할 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바닥을 평평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 연결되어 순환되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물권이랍니다. MAB 5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AB 출범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 MAB 출범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AB 50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MAB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유네스코 MAB 50주년 축하드리고요. MAB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국 생물권 보존기업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유네스코 MAB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MAB 한국위원회에서는 MAB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고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MAP is always looking forward to the new issues and the challenges, and in fact, they are pioneering in many things. When I read the record of 1983, the Minsk Congress, the record, I saw two keywords: biologic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have 9 biosphere reserves. And by all means, it's a very, very strong contribution to UNESCO MAP program, to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to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o the Goal 15 of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oward 2030. You need to see the new values and new forms of development, which will be a green, a blue, colorful, and bright for us all. (40년) 되던 해에 우리 한국위원회가 사실은 MAB ICC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IUCC의 해외의 회의를 이제 제주에서 했는데 의장일 때 한 것이 이제 그린 이코노미 인 바이오스피어 리저브입니다. GEBR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물권 보존 지역의 리더로서 저개발 국가의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섬엔 연안 생물권 보존 지역의 어떤 그 연합체인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섬연안 생물권 보존 지역에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AI의 시대의 기술을 이제 우리가
생물권 보존 지역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적응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동북아 생물권 보존 지역이 이제 얘기가 됐을 때에 그게 이제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도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 특징이 뭐였는가 하니, 그 좋은 점이 뭐였는가 하니, 북한 대표들이 참여를. 철원의 그 두루미 서식처 복원하고 관련해서 그 두루미 재단하고 해가지고요, 남북 교류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설악산하고 DMZ 그리고 금강산을 연결하는 축을 완결조차. 10년 전 80년대 이전에는 이와 같이 이 조설할 수 있는 이 경비,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이런 경비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 구성 요소를 이제 이 조설하려면은 생물 종별 분력제도 필요합니다. 1992년 4월에 유네스코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지구 환경 문제와 새로운 국제 질서. 환경 문제 무슨 세미나라는 걸 열어요. 72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다루지 않을 때 다뤘던 거, 생물권 보존조 이런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앞서가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그런 게 훨씬 컸지. 우리는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었던 거고,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 산업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이게 괜찮다라는 인식이 들었은 거니까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활용을 하고, 또 세계화 이런 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변화가 됐잖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의 변화 이런 게 있어갖고 MAB가 많이 늘어난 거지. 보존과 이용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환경부가 그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다가 용역을 주면서 이 과제를 좀 동시에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철원 지역하고 대암산 지역하고 또 향로봉 지역, 결국은 비무장지대와 그 인근 지역을 이제 나중에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문화인류학 중에서도 생애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이제 제주 문화하고 생애사인데,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게 이제 생애사거든요. 그 생물권 보존 지역하고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세 가지가 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지정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생물권 보존 지역이 가장 오래전에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인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홍도에서 참달팽이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달팽이는 우리나라에서 홍도랑 저희 신안에서만 서식을 하고, 신안에서도 홍도와 만재돈지 아무튼 두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저희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보호 지역에서 신안 군민들이 그 자연을 토대로 살아가는 대살림 문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신방 안 알아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기도 적어놨지만 가깝고 익숙한 것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좀 오래전까지는 생물권 보전 지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정의가 저한테는 딱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뭐라고 하지? 몸으로 느껴지는, 생물권 보전 지역을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접경지역 그리고 임진강과 관련돼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제가 연구자로서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 좋게도 신청서를 작성을 했었고, 그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50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그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자라는 그런 장을 열도록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 보시는 내용은 그 불법 단속 드론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시스템, 학생들이 직접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설립 이전에 사실 그 2006년도에 제주도가 아태 지역 섬연한 그 생물권 보존 지역 좀 연계 협력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하고 이 제주 이니셔티브 협약 체결을 합니다. 제주도가 2019년도에 그 제주도 전역으로 생물권 보존 지역이 이제 확대되면서 2019년에 새로운 관리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습니다. 이 관리 계획상에서도 지금 세계 섬연한 생물권 보존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하에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 보호 지역이나 생물권 보존 지역도 환경을 뭐 중심에 있긴 하지만 뭐 경제나 사회랑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17개 목표가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은 생태계의 대표성도 보증할 수 있지만 연결성도 보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적 경관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생물권 보존지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한국 MAB가 80년에 MAB 한국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 그 전에 뭐 관련한 뭐 자료지 번역 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작한 거는 80년이고 그게 9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도입 정착이라 보실 수 있고요. 설악산 하나가밖에 지정이 안 됐고 하지만 90년 중반에 들어서 동북아 지역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큰 성과 중 하나이고요. 지금 현재 MAB 활동이 조직에 대한 진단, 변화된 사회 환경적 여건 과제 대응, 그다음에 잠재적 역할들을 좀 만들어서 좀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수상 주제였던 지속가능 관광을 설악산 생물권 보존 지역에 적용하면서 설악산 이곳저곳 또 이분 저분을 만나러 다니던 순간이 떠올라서 제가 처음 MAB 개념을 배우면서 떠올렸던 것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 박사 논문의 주제였던 생태 관광과 연결하면서 보호지역 관리, 지속 가능한 관광 이 두 키워드가 이후 20여 년간 저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활동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1999년 가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중국에 가서 동북아 회원국 관계자분들과 회의도 하고 지우짜이고 생물권 보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도 두 분이 오셨는데 제게는 북한 분들과 보호지역 논의를 한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뜻깊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상을 받고 나서 뭐 교내 잡지도 실리고 해서 처음에 되게 자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을 받고 난 이후로 보호구역 관련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제가 해양 전공자이다 보니까 많은 해양 생물권 보전 지역이 지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해양 생물들이 보호를 받고 보존되어서 많은 서식지들이 복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축하 영상 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지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이 얼마만큼 탄소를 잘 흡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물 관련된 조사는 잘 돼 있지만 기타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조사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우리는 스스로 보존과 발전을 계속 분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최근에는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사명이 어떤 이 지정과 등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행운을 어찌 보면 혜택을 얻은 만큼 여기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들 관련된 사항들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것이
또 다른 저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의 이제 뭐 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농업과 항상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